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떨어졌다. 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뭐지? 이상한데? 저도 뭐가 떠다녔어요. 이러면 그냥 병원에 가셔라. 원샷!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겪었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나 메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한솔님, 제 눈이 이상해요. 한솔님, 제가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이러다 실명하는 거 아닌가요? 등등 여러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상담 요청을 주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저는 18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저의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됐죠. 우연히 정말 한쪽 눈씩 가리다가 왼쪽 눈을 가렸는데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시신경이 안 좋아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시신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증상이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색깔 구분을 점점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험을 살펴보면 진짜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왜 제가 그랬냐 생각해보면은, 눈이 보이니까 당연히 제가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지 못했으니까 뭐 눈이 조금만 나빠도 나 그냥 눈이 조금 안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감기에 걸려도 웬만하면 열이 펄펄 끓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집에 있는 약 하나를 먹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눈이 안 보이고 있었고 여러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증상, 그게 뭐였냐? 저는 고등학교 때 축구랑 당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진짜 시야가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공이 멀리서 딱 날아오고 이쯤 왔다 하고 탁 받아야 되는데, 원래 공을 잘 받았던 제가 계속 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내가 요즘 축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미 그때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람이 한쪽 눈씩 평소에 가리고 볼 일이 없잖아요. 설령 가리고 본다고 해도 왼쪽 눈의 시력과 오른쪽 눈의 시력이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좀 시야가 좁게 보이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쪽 눈씩 가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알고 싶다면 한쪽 눈씩 가려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시야가 조금이라도 좁다거나 뭔가 왼쪽 눈 오른쪽 눈 시력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안과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진짜 연예인 중에서도 어떤 분이 라식 수술을 하러 갔다가 망막에 빵꾸가 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바로 긴급 수술을 했다고 해요. 진짜 저희가 안과에 평소에 가지도 않고 가봤을 때 우연히 발견돼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체크를 해봐라. 지금 현재 내 눈 상태가 어떤지 한쪽 눈씩 가려보기. 두 번째, 제가 길을 가다가 평소에 부딪히지 않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전봇대 같은 데도 부딪히고 볼라드 같은 데도 부딪히는데 내가 너무 부주의한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95% 이상,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상 없고 진짜 부주의해서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보는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부딪히길래 왜 이러지? 자꾸? 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거든요. 그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원래 잘하던 건데, 원래 아무 이상 없이 다니던 길인데 왜 계속 부딪히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 전도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눈은 더더욱이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색깔에 대해 진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사실 색깔을 구분을 거의 못해요. 웬만하면 파란색 계통을 그나마 잘 보는 거지, 그것조차도 제가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때도 제가 뭐지? 이 색? 요즘 새로 나온 색인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뭐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하지 않던 생각이잖아요, 모지라는 게. 근데 그때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서 제가 모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도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글자가 한 줄, 두 줄, 세 줄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지? 왜 중간에 끊겨 보이지? 약간 약하게 보이지? 빛 때문인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떠다닌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가 떠다녔어요.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뭘 떠다녔다는 게, 앞에
앞에 동그란 막이 조그맣게 생기더니 점점 넓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대표적인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쫙쫙쫙쫙 넓어지면서 거의 대부분 가리고 있더라고요. 앞에 뭐가 떠다니는데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망막박리라는 게 있는데 보통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시신경이 안 좋거나 망막이 안 좋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 때까지는 봤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앞에 뭐가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그 친구는 되게 헤딩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맨날 축구공 헤딩을 했대요. 근데 축구공 헤딩을 할 때마다 갑자기 그 커튼이 더 세지고 눈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진짜 너무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가지고 늦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시력이 조금은 회복이 됐지만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망막이 떨어진 건데 말 그대로 망막이 떨어졌을 때 빨리 붙이면은 시력을 거의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망막박리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력이 좋아요. 왜냐면 그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 친구도 그렇지만 병원에 늦게 갔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결국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약간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아보셔라. 그리고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노화가 돼서 떠다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이렇지만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뭐지? 이상한데? 이러면 그냥 병원에 가셔라. 저한테 아무튼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저의 경험 중심이다 보니까 저 증상이 난가? 아닌가? 좀 명확하게 전달됐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이런 증상을 겪었다.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